달빛만이 잔잔하게 부서지는 어느 깊은 밤입니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산속 연못가에 앉아 연못 수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발. 그는 무엇인가 간청하는 듯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무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무리에 비친 달이 연못의 정중앙에 이르렀을 때 청년의 표정에는 얼핏 기쁨이 스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연못 위에 거친 물결이 일었고 그의 표정은 이내 실망감으로 일그러지는 것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도대체 이것이 무슨 경고란 말이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었을 터인데. 청년의 이름은 무겸이라 하였는데 그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바로 자신이 연모하는 여인의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가 걸린 일이었죠. 그의 정의는 연하라 하였는데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군요. 소녀의 집안은 권세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어 저를 돌봐줄 형편이 못 되니 나으리가 저희 집안 사람들보다 더욱 고생을 하시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하의 집안은 몰락한 사대부 집안이라 가진 전답도 변변치 않고 그녀의 병수발을 들어줄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무겸이 전적으로 그녀를 돌봐주고 있는 처지였답니다. 아니요, 낭자. 우리는 서로 사모하는 정인의 사이가 아니요? 정인끼리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이렇게 무겸은 애써 연하를 달래준 다음에 방을 나와서는 의원에게 물었답니다. 의원님, 연화의 병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옵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사실 연화 낭자의 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소. 하오면 무엇이 문제이옵니까? 본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기운에 의해서 그 흥망이 결정된다. 그런데 연화 낭자는 지금 여인에게 있어 꼭 필요한 음기가 부족한 것이 탈이지. 그렇다면 뭘 어찌해야 음기를 보충할 수 있다는 말이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의 힘을 빌어보는 수밖에 없소이다. 본디 해는 양이요 다른 음이니 음의 기운을 잔뜩 먹으면 달의 기운을 연화 낭자에게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병은 말끔하게 나을 것이오. 이제부터 잘 들으시오. 우리 고을 초입에 큰 산이 하나 있지요. 그 산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연못이 하나 있소이다. 매일 밤 달빛이 그 연못을 가득 채우는 순간, 그러니까 연못에 비친 달이 연못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순간 연못물을 퍼다가 3일 동안 치성을 드린 뒤 내가 주는 약초와 함께 잘 달여서 영화 낭자에게 먹인다면 낭자의 병화는 즉시 차도를 보일 것이오. 말을 마친 의원은 약초를 한 뿌리 내어주며 간곡히 이르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 약초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 연못에서 물을 뜰 때 그 연못에는 절대 어떠한 잔물결도 있어서는 안 돼요. 명심하시오. 달이 연못 중앙에 비치는 순간 그 어떠한 물결도 잃지 않은 잔잔한 상태에서 연못물을 떠야 약효가 있는 것이라오. 의원의 말을 들은 무겸은 그날 밤 바로 연못으로 달려가 달빛이 연못을 가득 메우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꼭 연못물을 뜨려는 바로 그 순간 물살이 일렁이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죠. 때문에 연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만 그녀를 위한 탕약은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이랍니다. 무겸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던가? 분명 연못 주변에는 사람은커녕 짐승 한 마리 없었는데 하다못해 바람 한 점 없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연못 위에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정녕 연화를 이대로 떠나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수척해져만 가는 연하의 얼굴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무겸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터덜터덜 배회하고 있었답니다.
이리도 마음이 힘드니 술이라도 마셔야 이 고통이 사라질 것 같구나. 그렇게 무겸은 주막으로 들어가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탁주를 연거푸 털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슬며시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건너편에서 웬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죠. 당신은 누구요? 내 꼴이 그렇게나 우습다는 말이요? 술이 들어간 무겸은 평소와는 다르게 거친 목소리로 그를 쏘아보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죠. 마치 지금껏 마음속에 쌓아왔던 고통과 근심을 술기운을 빌어서 죄다 털어내려는 듯이 보였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나그네가 조용히 손짓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리로 오시게나. 그 말을 들은 무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시게. 그래 앉았소.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이까? 나그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유람하며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나름대로 터득하려 노력하는 사람일세. 뭐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도사라 부르기도 하지. 이런. 도사님이시오? 이거 참 몰라봬서 송구스럽소이다. 그런데 도사고 뭐고 왜 이렇게 사람을 놀려대는 것이오? 사람 놀리는 것이 재밌으시오? 나는 자네를 놀린 적이 없네. 그리고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게나. 나그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강한 힘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겸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죠. 나는 지금 자네의 처지를 다 알고 있다네. 그리고 자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지. 무겸은 깜짝 놀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취기가 한 번에 가시는 느낌이었죠. 자네는 오늘 밤에도 역시 그 연못으로 갈 테지. 그럼 연못물을 뜨기 전에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오른편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편으로 돌리도록 하게.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10가지 헤아린 다음 눈을 떠보시게. 그러면 지금껏 자네를 방해해왔던 존재가 눈에 보일 것일세.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겠사옵니까? 뭐 물리칠 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일세. 자 그럼 나는 갈 길이 멀어 이만 일어나 보겠네. 어쨌거나 모든 일은 다 잘 풀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나. 말을 마친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서는 것이었죠. 무겸은 서둘러 그의 뒤를 쫓았으나 그는 어느샌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답니다. 아무래도 예사 사람은 아닌 듯하구나. 나에 대한 것을 그리도 잘 알고 있다니. 그래, 어차피 미쳐봐야 본전 아니던가. 달리방도도 없고. 그 사람 말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무겸은 그날 밤도 연못가로 가서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달빛이 연못 수면을 가득 메우는 순간 그는 나그네가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가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린 뒤 다시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잠시 뒤 천천히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무겸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 수면 위로 손을 뻗쳐서 물을 휘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물결을 일으킨 것이 누구였는지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평소라면 너무나도 기괴한 상황에 겁을 집어먹었겠지만 연하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무겸은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 내 놈이었구나. 내 놈이 물결을 일으켜 회방을 놓은 것이었어. 무겸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것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잡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씩 웃더니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거칠게 대하다니. 무릇 군자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야 하는 법이라네. 자기 자신이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나는 너고 너는 나라는 말이지. 그런 말인즉 나는 무겸 너의 또 다른 마음이라는 뜻이라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무겸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말을 이었죠. 내 한 가지만 묻겠네.
무겸, 너는 진심으로 연하낭자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려 했지만 무엇이 목구멍에 막히기라도 한 듯 무겸의 입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군.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네. 자네는 정녕 연하낭자를 살리고 싶은 겐가? 무겸의 입은 더욱 무거워졌죠. 그래, 내가 대신 대답해봄세. 연어의 집안은 보잘것없는 몰락 양반의 집안이고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네. 오히려 그대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지. 그대가 연화와 혼례를 치르게 되면 그들은 자네의 앞날에 도움은커녕 도리어 짐이 될 수도 있네. 그대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연화와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연화가 이대로 이승을 하직하고 그대는 더 나은 새로운 배필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그대는 지금 이 두 가지 선택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겠지. 내 말이 틀렸는가? 무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연화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살리고 싶은 것도 아니니 내가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나? 이제야 이해가 되는가, 이 딱한 친구야.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무겸 바로 너 자신이었느니라. 말을 마친 그 존재는 호련히 사라지고 무겸만이 홀로 어둠 속에 남아있게 되었죠. 그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두 손이 연못물을 끊임없이 휘젓고 있었답니다. 무겸은 화들짝 놀라 두 손을 거두어 들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수가. 바로 내가 물살을 일으키고 있었다니. 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다니. 어느덧 무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조용히 흐르던 눈물은 이내 대성통곡으로 변하여 그는 온몸을 들썩이며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죠. 오히려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는구나. 이제야 머릿속이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야. 그렇게 한참을 연못가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무겸은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며 연하와의 인연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며 중얼거렸죠. 그래도 나는 연하낭자를 진정 사모하고 있다. 그 점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야.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연못을 찾은 무겸은 한층 평온해진 마음으로 달빛이 연못을 가득 메우기를 기다렸죠. 이번에는 그 어떠한 잔물결도 없었으며 수면 위는 매우 고요했답니다. 이제 되었다. 무겸은 호흡을 가다듬고 가져온 호리병 안에 연못물을 조심스레 떠 담았답니다. 그리고 떠온 연못물 앞에서 3일 동안 정성스레 치성을 들인 다음 담아온 연못물에 의원이 건네준 약초를 넣어 정성껏 달여서는 연하에게 건네주었죠. 무겸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연하는 그 다음 날부터 병세가 호전되어 마침내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그 두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때로 큰일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죠.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면 방황하게 마련이고 그러한 방황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부디 자신의 마음을 침착하게 잘 다스리시고 모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